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사 박보입니다. 오늘 되게 오랜만에 또 반호박이 고민 상담소를 열어봤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분이 고민을 남겨주셨을지 원장님하고 한번 사연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원장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금방 날아갈게요. 안녕하세요. 박보입니다. 네, 반호박이 성형외과 반재상 원장입니다. 원장님, 오늘은 제가 성형에 대해 좀 고민이 있으신 분의 사연을 또 하나 가지고 왔어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네. 원장님 들어보시고 상담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현재 가슴 재수술에 대해 걱정이 많은 20대 중반 여대생입니다. 제가 가슴 재수술을 하고 싶은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사이즈가 작아서입니다. 병원에서 상담받아 큰맘 먹고 수술을 받기로 결정을 한 건데 주변에서 가슴을 한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래도 사이즈를 더 네. 크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 그리고 요즘 보형물로 인해 새롭게 생긴 부작용인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이라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저 역시 그 부작용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자세한 설명도 듣고 싶습니다. 가슴 재수술 해도 될까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네네네. 사이즈에 대한 불만이 있으시네요. 가슴 수술을 하러 오신 분들이 사이즈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의사가 환자들의 마음속에 완전히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다 할 수는 없고. 그렇죠. 그래서 수술 전에 충분하게 의사 선생님과 대화를 해야 되고요. 수술 받는 분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걸 넣었을 때 얼마만큼 될지 감이 없어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보형물을 자기가 넣어보고 속옷을 이렇게 타이트한 걸 입어본다든가, 그래서 대충 뭐 몇 cc 넣었을 때 느낌이 좋네? 이렇게 파악할 수도 있고요. 3D로 해가지고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이미징을 해봐서 이 정도면 되겠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막상 했을 때 본인이 느끼는 크기의 만족도와 수술 전에 예상했던 게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각자 체형에 맞게 또 어느 정도 맞는 크기의 보형물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수술 전에도 자기가 원하는 크기의 다른 사람이 한 사진들 보여주신다던가, 이런 작업들을 여러 번 이렇게 대화를 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는 게 실패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크기 이외에 또 네. 어떤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있으세요? 사실은 요즘에 재수술을 하는 가장 큰 구는 어떤 거냐면 불안해서입니다. 최근에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이라는 문제가 대두됐죠. 사람들 마음속에 내가 이걸 갖고 있어도 되나? 이거를 제거해야겠다. 그런 수요들이 가장 많이 증가를 해서요. 옛날에 했던 분들 있죠. 지금부터 한 7, 8년 전 옛날에 썼던 그런 보형물들, 그 보형물들은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밖으로 오면서 오시는 김에 뭐 크기가 좀 작다든가, 양쪽이 너무 다르다던가, 가슴이 옛날에 했는데 좀 단단하다든가, 뭐 이런 문제들을 같이 그때 겸사겸사 교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이 문제가 되는 그 보형물을 넣으신 분들은, 그분들은 다 이거를 제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정확한 원리를 좀 말씀드릴게요.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이 왜 생기느냐? 지금 저희가 가설은 뭐냐면, 마사지를 안 해도 구형 구축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형물의 겉표면을 이렇게 올록볼록하게 만든 거예요. 올록볼록하게 만들어서 내 몸하고 닿는 표면적이 줄어들면서 여기는 닿고 여기는 안 닿겠죠. 올록볼록 만드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표면에 둘러싸는 피막이 이렇게 얇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슴이 부드럽게 되는 겁니다, 원리가. 근데 올록볼록하게 만드니까 요 사이사이가 있겠죠. 그죠? 빈 공간. 그렇죠. 요 사이사이에 일종의 때처럼, 물때처럼 이게 박테리아가 끼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박테리아가 일종의 막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지저분한 막이 만들어지고 백혈구가 거기에 닿으면서 돌연변이를 일으킨다는 게 가설이에요. 정상적인 백혈구가 거기에 의해서 자극이 되면서 비정상적인 백혈구로 바뀌는 거죠. 일종의 혈액암처럼 바뀌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건데, 표면이 까실까실하지 않다면 거기에 균이 낄 일이 없겠죠? 그러면서 그게 안 생길 일도 없고요. 옛날에 그렇게 까실까실한 보형물로 썼던 사람들은 이 보형물을 바꿔야 된다는 그런 불안감이 생긴 거죠. 매끈한 걸로. 그렇다고 해도 그 암이 생길 확률은 시간이 가면서 늘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10,000분의 1, 이 정도 보기 때문에 암이 생길 확률은 아직까지 많이 높진 않죠.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꼭 바꿔라 이렇게 권유하진 않습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6개월이나 한 번씩 해서 밀접하게 추적 관찰을 하는 정도 권유를 하고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이 실제로는 마음이 많이 불안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바꾸러 오시는 분도 많이 있긴 합니다. 네. 보형물을 제거할 때요. 피막
의학도 같이 꼭 제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가슴 수술하신 분들은 정말 그거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보형물도 굳이 바꾸라고 지금 저희들이 권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막을 제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과잉 치료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불안하신 분들은 보형물을 제거하는 거로 충분하고요. 그렇지만 또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신 분들은 마치 암 수술하듯이 통째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제거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그런 환자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실체를 말씀드리면 굉장히 뭐 어려운 수술처럼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렇게 기술적으로 그렇게 어렵거나 위험한 수술은 아니고요. 성형외과 전문의나 대학병원에서 암 수술을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학적으로 꼭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보형물 같은 거를 넣으면 네. 10년마다 그거를 막 교체해야 된다 이런 네, 얘기 네, 있잖아요. 네, 네, 진짜 그래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죠. 보형물은 엄밀히 말하면은 껍데기가 고체 형태의 실리콘이에요. 그리고 내용물은 반고체 형태의 실리콘인 거예요. 그러면 바깥에 있는 이 고체 실리콘 껍데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약해지게 돼 있어요. 나는 계속 움직이니까 마찰도 일어나겠죠. 달아서. 그렇죠. 달아서 옷처럼 오래 입으면 그게 약해지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아주 가벼운 충격에도 그 속에서 찢어질 수가 있는 거죠. 뭐 5년 뒤에 그런 일이 생길지 10년 뒤에 생길지 또 20년 뒤에 생길지는 잘 모르는 일이지만 수술을 하고 나서 그래도 한 1, 2년에 한 번 정도는 초음파 검사를 한다든가 수술하신 의사 선생님을 찾아간다든가 해서 자기 보형물의 상태를 체크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특별한 이상이 없으시면 그냥 지내셔도 되는 거예요. 꼭 교체하실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네. 궁금했었어요. 네네. 그럼 오늘 이상으로 가슴 재수술에 관해서 원장님하고 상담을 좀 도와드려 봤는데요. 원장님, 이 가슴 재수술을 네. 원하시는 분들께 네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처음 가슴 수술을 하고 아픔이나 이런 통증 이런 것들이 또 심했고 그래서 다시는 하고 싶진 않으실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첫 번째 선택보다 더 신중하게 여러 의사 선생님들을 잘 보시고 비교하셔가지고 아주 실력이 좋은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과 꼭 수술을 하셔서 잘 하신다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네,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